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LG화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참 많이 하락을 했던 LG화학이 드디어 이제 이 반등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5일선도 못 넘고 주가가 5일선을 따라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LG전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해서 이 배터리 관련해서 배터리하고 이제 ESG 펀드의 규모를 확대시킨다. 자, 한 5천억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LG화학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서 딱 보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주가가 항상 오르고 내릴 때는 뭔가 이 뉴스가 있어야 돼요. 아무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주가를 끌어올릴 때가 되면 그 얘기를 갖다 붙입니다. LG화학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배터리 ESG 펀드가 뭐 어저께 당장 가입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가입돼 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이제 이 말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말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예, 결국 지들이 이제 올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등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 많이 떨어졌거든요. 리콜 사태가 처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몇 번씩 있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가가 이제 한번 출렁거리고 쫙 떨어졌다가 뭐 리콜 하면 이제 또 물어주고 돈 주면 되죠. LG화학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언제 가나 딱 찍었는데 전일 양봉이 나오고 오늘 5일선 위로 이제 안착까지 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전일에는 금요일 날이죠. 기관이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이 들어왔고, 자, 이렇게 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주야 장창 쌍끌이 매도가 나오다가 이제 이 5일선 위로 안착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는 LG화학은 어느 정도 70만 원을 정확하게 딱 찍고선 이제 75만 원까지 일단 반등을 줬어요. 자, 이제 저점이 어딘가를 확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다시 이렇게 막 올라서 100만 원까지 오르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을 해서 이제는 반등의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일선 지지, 5일선 지지하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 추가적인 상승,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전일에 지난주에 계속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봐요.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패턴대로 많이 움직이죠. 5일선 밑으로 떨어지던 애가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한다. 물론 이제 가다가 많은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 확실한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건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요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딱 그렇게 말고선 요 파란색 선이 이제 이동평균선상 11선이에요. 11선 지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21선까지 가니까 21선 맞고 조정 나온다. 그리고 21선을 다 끌어내리니까 21선 위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내려와 가지고선 내 밑으로 오잖아.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추세 전환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죠. 그러면서 전일부터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오늘 77,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21선에서의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가죠. 딱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서 물론 또 이제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21선 밑으로만 안 깨지면 됩니다. 즉 76,000원 이하로만 안 깨지면은 일단 반등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게 쭉 올라갔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어때요? 이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연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누가 팔아요? 개인이 팝니다. 역시 개인이 팔아야 또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패대기 치고 나쁘다 그리고 그 얘기 했을 때가
항상 가장 저점이었다. 항상 그래요. 나쁜 얘기가 나오고 막 안 좋다. 그 얘기가 아주 그냥 정점을 치달을 때,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항상 보면은 최저점이었다. 그걸 이제 항상 강조를 하죠. 이게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땡큐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산다고요. 즉 누가 그랬어요? 외국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끌어올립니다. 외국인은 바닥에서 못 사요.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개미입니다. 물론 개미는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이제 쭉 물려서 문제지, 가만히 기다렸다 여기까지 왔을 때에 딱 사는 거, 요런 것도 사실 개미예요. 근데 외국인은 어느 정도 발바닥에서 한 발목이나 정강이쯤 올라가면 이제 그때쯤 사요. 그래서 무릎서부터 어깨까지 그렇게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예, 삼성전자 올라가긴 하는데 뭐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아니죠. 예, 올랐다가 또 조정받다, 올랐다가 조정받다. 조정받을 때에 어느 지점을 지지하면은 아, 이게 더 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평생 안 들어오던 연기금도 오늘은 조금 들어와 주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또 팝니다. 기관에서는 요 떨어질 때 눈치가 빨라. 요렇게 떨어질 때 요쪽에서 싹 샀죠.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때 싹 팔아먹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예, 아주 이 기관이나 이 애들이, 예,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그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눈치를 싹 보고 아, 여기가 저점이네, 그럼 사가지고 쫙 올라가면 팔고, 또 기관이 파는 것을, 예, 외국인이 또 받아주고, 아, 주거니 받거니를 누구랑 해야 된다? 외국인과 기관이 해야, 예, 주가는 올라가는 거지. 개인하고 해봤자 게임이 안 돼요. 자, 개인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팔아서 이제 본전이 됐거나 뭐 플러스로 빨간색이 들어왔거나 그러면은 냅다 팔아요. 꾸준히 들고 가지 못합니다. 빨간색이 보면은 막 팔고 싶어서, 예, 안달이 나죠, 개미들은. 자, 그렇지만은 이제 삼성전자는 좀 장기적으로 봐라. 저점이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79,000원대, 여기 이제 60일선 중심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만원 가면 또 120일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받더라도 79,000원에서 8만원 정도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또 조정 나오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역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이제 외국인이 쫙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선 21선 이제 쫙 돌리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작습니다. 이제 움직임이 이제 오늘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약간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이 떨어져서 481선 10만원이라는 이 심리적 지지선, 라운드 피겨라고 부르죠. 자, 여기를 지지할 때부터 외국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뭐 하루 정도 잠깐 뭐 아주 소량, 자, 이 정도로만, 예, 해놓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21선 위로 이제 올라섰는데 21선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이제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10만 5천원대 여기를 이탈하지 않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21선은 지지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예, 주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예, 언제 올릴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바닥에서 이제 이 매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까요? 그러면 외국인이 팔 때 기관이 사주면은 이제 또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다 잡아놨잖아요. 이만큼을 외국인이 다 샀어요. 예, 이만큼 다 산 거야. 그러게 놓고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 누가 사줘요? 기관이 사줘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팔고 다시 기관이 사주면서 반등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지난 금요일에 애플과의 이슈가 전반적으로 있으면서 현대를 비롯한 뭐 기아, LG전자, 이 애플과의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특히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상승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조정을 받을 때에 지난 금요일 날 올린 거에 대해서 저점을 다 깨고 내려오느냐,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었냐, 아니면, 예, 추세의 전환이냐, 예, 그것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전일에 이제 대량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21선이 안착. 자, 그런데 오늘 안 깼어요. 수급이 그냥 그저 그래요. 외국인이 찔끔 팔았는데 크게 밀리는 거 없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21선을 끝끝내 지금, 예, 지켜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도, 예, 특별하게 다시 21선 깨고선, 즉 21만원이요. 21만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은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지지를 하는 것이다. 이래야 이제 현대차도 다시 중심선이 22만 5천원에 딱 그려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반등. 자, 60일선하고 120일선하고 중심선하고 다 있어요. 그 가격이 22만 5천 원에서 6천 원, 7천 원 요 정도 사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반등. 그리고 나서 또 저항이니까 저항을 받아야죠. 받을 때 받고 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럼 또 떨어지면은 21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지받고 또 5일선이건 10일선이건 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 자, 요런 반등이 나오려면 제대로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21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지는 것은 차후에 또 그려지는 거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자, 다음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막 끌어올리지는 않죠. 그래도 딱 여기 저점 찍었을 때 요때부터 외국인이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쭉 하고 이렇게 땡긴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라인 지지를 해야 된다든지 또 더 이상 떨어뜨리면 안 된다든지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항상 외국인이 개입을 하면서 향방을 갖다 딱 돌립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해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계속 고점으로 넘지를 못했던 이때만은 이제 깨지고 나서 넘지 못했던 60일선을 이제 돌파 직전에 다 와 있다. 그래서 기아도 지금 이만큼을 딱 요 저점 찍었을 때부터 이만큼을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사고 이제 60일선 돌파 직전에 있다. 60일선 돌파하면서 88,000원까지 돌파를 해버리면 또 한번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 또 오늘 외국인 들어오면서 60일선 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지난주까지 열심히 올랐죠. 예,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이 요때는 계속 사요. 떨어지는 구간 동안. 그리고 나서 딱 십자가형 캔들을 만들고 자, 여기서 이제 돌려치기가 나옵니다. 자, 5일선 돌려치기가 나올 때부터 기관에서 쭉 사면서 외국인의 매수 물량 자, 떨어질 적마다 계속 매집했던 물량이 이제 반등을 주면서 기관에서 매수세로 끌고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떨어지기 전에 그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섰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좀 반등 많이 나왔죠. 예, 반등 다음 반등이 좀 나왔고 이 이유가 이제 중요해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은 일단 60일선 위에 안착을 해줬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안착을 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자, 거래량은 이제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60일선 안 깨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건설주들 올 연말까지 1년 내내 이제 같이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아주 절호의 찬스였다. 자,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반등을 쭉 주고 있는데 이 이후는요 60일선 53,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안 깨고서 이제 버티느냐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DLENC입니다. 현대건설하고 같이 엔벨롭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반등을 쭉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현대건설은 좀 쉬었다 가고 또 DLENC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120일선 위에 안착한 다음에 60일선을 계속 못 넘고 있었는데 아예 갭을 떠가지고 60일선 위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DLENC는 지난 7월달 7월 달에 이제 계속해서 기관에서 매집했었죠. 자, 그러다가 지난 지수가 이제 조정이 받을 때 동반 하락했다가 자, 엔벨롭 찍고 반등 나올 때부터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주면서 기관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자, 즉 이 주 세력은 항상 따로 있죠. DLENC는 외국인도 그렇지만 자, DLENC는 외국인보다도 기관에서 일단 주도를 많이 하는 종목이 된다. 자, 이러면서 60일선 위로 돌파를 했어요. 근데 물론 올라섰으니까 떨어지기 직전의 자리까지 이제 대부분 다 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120일선 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 건설주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DLENC는 물론 이제 엔벨롭 때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153,500원. 자, 이 가격대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가격대가 박스권 상단이었어요. 자, 그렇죠? 이 142,000원대가 이제 하단이었고 요 박스권을 이제 계속 만들고 있다가 자, 외국인이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상승 추세로 돌렸고
자, 그리고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이제 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느 정도 또 올랐으면 또 조정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간 조정 구간이다. 기간 조정. 예, 기간 조정을 하는 가운데 가끔씩 한번 이제 팍 떨어진다. 근데 이제 9월 달 9월 달에 이 카카오페이에 상장이 이제 걸려 있죠. 자, 그래서 이 카카오가 이제 반등을 주는데 오늘은 이 외국인이 또 조금 팔았어요. 참, 이 외국인이 조금 판다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약간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는 외국인이 사야 양봉으로 이제 갑니다. 중간중간에 음봉 나오는 날은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다 판 날이에요. 예,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내렸지만은 아랫꼬리를 달고 쭉 이제 끌어올렸다. 153,500원. 즉 153,500원은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자, 올라가다가 한번 눌렸지만은 153,500원을 지지를 해주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일단은 걸려 있는데 자, 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 153,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좀 버텨주면은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고 또 조정받았으니까 또 오르고 자, 요렇게 하면서 자,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관에서도 들어오긴 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의 2배, 3배 정도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자, 153,500원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5일선 또는 이제 11선 요 두 이평선 타고 가는 거예요. 5일선에서 11선. 요거 깨지면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카카오페이의 상장. 자, 일단 9월 29일부터. 자,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29일부터 30일까지 뭐예요? 요때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 그다음에 요때 이제 이 최종 공모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5일에서 6일 요때 우리가 또 이제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요때 청약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자, 일주일 뒤에 10월 14일 날 요날 코스피의 상장.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또 안 남았죠. 그러면은 9월 달 안에는 일단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 요걸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요 상장이 다가오면은 사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상장이 다가오면은 카카오를 살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에 청약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 올라갈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요때 나오는 거 봐야 되겠어요. 최종 공모가 나오는 거 보면서 뭐 10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청약할지 말지 요 결정하면 되겠죠. 자, 일단 고전까지는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재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에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전일에 이 45만 원을 드디어 이제 딱 돌파하는 양봉이 탁 나오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쫙 들어왔어요. 즉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와 줘야 네이버도 외국인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오늘도 이제 일단 소량이나마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침에 딱 오전에 내렸지만은 아랫꼬리 달고선 결국 양봉으로 또 끌어올리죠. 자, 이 항상 보면 이제 올렸다가 올라왔으면 또 조정을 좀 받습니다. 계속 그냥 내차 올라갈 수는 없어요. 조정을 좀 받고 또 올리고. 자, 그래서 네이버도 다시 이 지난번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즉 뭐예요? 떨어져서 지지돼야 될 자리. 제가 자, 여기가 이제 이 박스권의 하단입니다. 뭐 지지 라인입니다. 그러면 그 지지 라인을 어떻게 하든지 안 깨면서 여기서 누군가가 들어와요. 걔가 외국인이면은 앞으로 계속 외국인이 사면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떨어져서 지지할 때 샀던 애가 기관이면은 기관이 끌어올려야지 올라가는구나. 이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주가가 쭉 떨어질 때 외국인이 샀으면은 외국인이 올라갈 때는 판단 말이죠. 팔고선 기관이 사줘야 올라간다. 이러한 이제 우리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면은 떨어지다가도 이제 반등을 준다. 자, 그리고 자, 이제는 46만 원대 자, 전고점을 이제 거의 다 왔다. 자, 46만 원대를 돌파 이후에는 조정을 받고 또 이제 가겠죠. 자, 그래서 46만 원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도 자, 오늘은 뭐 좀 내렸어요. 외국인이 냅다 팔았습니다. KB금융은. 그래서 보니까
좀 팔았죠. 기관이 한 몫을 했어요. 기관이 같이 쌍끌이로 집어 던지니까 팔았는데 그걸 또 개인이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KB금융은 중요한 라인이 이제 이 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만 원에 오면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5만 원이 왔다라 가지고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5만 원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나올 확률이 높고, 5만 원이 깨지면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KB금융은 지난번 이 5만 원 라운드 피겨 여기 핑크색 중심선 있는 부분까지 와서 반등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 상단이 121선을 따라서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저점은 수평, 고점이 점점 높아져. 자, 이렇게 되는 게 결국 이렇게 있다가 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 점점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갱신하고 그러니까 돌파. 자, 그러고 나가 이제 치다가 이 추세가 이게 뻗어나가게 되면 위로 이렇게 빵 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이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 5만 원 깨면, 전저점 라인 깨면, 그러면 또 이제 밑으로도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KB금융은 외국인과 기관이 일시적으로 이제 또 매도가 나왔지만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지켜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KB금융은 이 저점 하단 라인과 그 다음에 이 상승 윗꼬리를 점점 높여가는, 자,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다음번은 어떻게 해요? 5만 5천 원 돌파해줘야 돼요. 5만 원은 지지하고 5만 5천 원은 돌파를 시켜줘야 된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매도 수급을 보면서 패턴, 요 상승으로 가는 요 패턴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요. 신한지주도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또 이제 팔았죠. 똑같아요. 이제 많이 팔고 덜 팔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 패턴을 비슷하게 간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한지주도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37,000원 부근 저점 지지하고 올라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얘는 121선 위에서 안착해서 놀던 애가 121선을 깨고 나서는 121선 위로 잘 못 가요. 올라갈래다가 말고 또 올라갈래다가 말고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해요? 이 61선이 이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61선을 이제 돌파시켜 줘야 돼요. 자, 신한지주도 일단은 조정권이에요. 121선 넘는다가 계속 못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37,000원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고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올라섰을 때 61선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들어와 줘야 돼요?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돼요. 자, 최근에 조정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쭉 들어와 줬기 때문에 또 들어왔으니까 또 팔고 듬성듬성 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팔고를 하더라도 이 라인만 안 깨면 괜찮다니까요. 안 깨면 이 안에만 있으면 반등 시에 훨씬 더 반등을 잘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자, 전일에 이제 이 10% 정도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온다고 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21선인데 21선을 깨나 안 깨나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는 이제 뉴스 때문에 역배열해서 이제 그동안 그리고 또 지지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빵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선까지 그냥 단박에 그냥 하루 만에 또 다 내려왔죠.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또 여기서 냅다 팔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요만큼 났으니까 냅다 팝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이제는 LG전자는 기술적으로 21선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1선 돌파 이후에 21선 지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14만 7천원대 7천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좀 버텨주면서 21선이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고 5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요래 돼야 이제 더 진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는 급등 이후에 14만 7천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선이 요렇게 이제 버티고 돌렸을 때 요렇게 돼야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한번 되기를 LG전자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이 반등이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아직 이제 반등이 안 나오거나 어려운 종목들 갖고 계신데 또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좀 평단가
또 이 매수가 이런 거 부분을 이제 좀 잘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